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 분석 TV입니다. 오늘은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입지, 평면 보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면적 구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오늘 하나는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안산시는 단원구와 상록구 두 개구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지하철 역사로 봤을 때는 가까운 게 안산역, 초지역 두 군데가 제일 가까울 것 같고요. 지금 4호선 안산역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발 KTX라든가 수인선이라든가 아직 이제 실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실현화됐을 때 미래 가치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입지상으로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과연 이제 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의 이제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인천발 KTX나 수인선의 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비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참고사항으로 별표를 좀 쳐놓은 게 있는데요. 이쪽 별표들 지금 보시면 안산 자체가 이쪽은 2000년도, 이쪽도 2000년도, 1990년도 지금 대다수의 도시들이 지금 2000년도 초반이나 199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도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중앙역 부근에 지금 신축 아파트 제가 지금 컬러로 표시를 해놨는데 청록색 같은 경우는 프로지오고 붉은색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 편한 세상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브랜드와는 일단은 무관하게 보시면 지금 신축 아파트로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단지들보다 현재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들어올 아파트 단지들의 신축 아파트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눈으로만 봤을 때는 생활 편의시설이 이쪽 부분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프로지오 브리파크 자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중앙역 부근에 다 위치해 있어서 얼마나 현재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더 확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의 나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브리파크 주변이 더 젊어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평형대가 49, 59, 72, 84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의 대부분 평형대가 비슷해요. 4959, 7284, 5059, 7284, 4959, 7284 보시면 평형대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프로지오 브리파크 자체의 평형대만으로는 뭔가 희소성이나 이런 경쟁력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보시면 2015년도에 들어온 게 제일 빠르고 대부분 2019년도 바로 인접해 있는 단지가 21년도라고 봤을 때 안산 프로지오 브리파크가 지금 분양해서 입주하는 시점이 2023년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기존에 있는 2019년도 아파트도 어쩔 수 없이 5년차, 6년차에 들어선다. 그 중에서 프로지오 브리파크는 신축 아파트이고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브리파크가 위치해 있는 이 도심이 젊은 나이의 아파트들로 밀집돼 있는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조금 알고 안산시의 인구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도 보시겠는데요. 남동, 남서 방향으로 주동 형태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단지 내 상가는 대지의 남동측에 위치해 있고요. 남동측 자체가 지금 주출입구로 위치는 잡혀 있고요. 부출입구는 남서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지금 데크로 되어 있고요. 데크가 전체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래서 대지 전체가 서측에서 동측으로 낮아지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형 구성 자체는 가운데에 있는 이 105, 108동 같은 경우가 대형 평형대로 해서 이쪽이 가장 좋은 위치다 라고 판단하신 게 아닐까.
대부분은 이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는 곳에 단지 설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평형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대지 중심이 가장 좋은 평형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소음이 되게 많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 부분에 대한 뭐 소공원이나 이런 녹지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7, 108, 109동 쪽에 도로 소음이 조금은 더 소음에 대해서 덜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 층수가 28층으로 되어 있는 단지고요. 전면에 있는 이편한 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아파트를 봤더니 이쪽은 제일 높은 높이가 34층이고 인접해 있는 단지가 34층, 30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의 레벨이 이 방향으로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편한 세상 초지역도 실질적으로 푸르지오 브리파크보다는 더 레벨이 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34층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34층,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뭐 최고층이나 최고층 이하의 층수들은 일단 조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이 오히려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추측이 되고요. 대지 전체적으로도 남동측이 낮고 남서측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낮은 층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106동하고 105동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썬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썬큰의 형태가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 위치에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시니어 클럽이고 이쪽 그린필드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에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어차피 채광이 필요 없는 이 뒷부분에 골프 연습장 등으로 해서 이 그린필드 전면을 이제 넓은 녹지 광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일단 건축 계획상으로는 이제 정남향에다가 커뮤니티를 놓은 것 같고요. 네, 이제 평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구 해배부터 볼 텐데요. 네, 사구 해배는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평면 설명에 앞서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보이시나요? 이 뚫린 거? 조망이 뚫린 거 해서 이 사구 자체도 남동향에다가 일단은 조망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조망이 심지어는 그린필드라든가 뭐 수공관, 정원이라든가 흑삼동 같은 경우도 뭐 이쪽 길이라든가 지금 이만큼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서 사구가 뭐 후면에 대한 소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도 말씀드린 뭐 이런 소공원들이나 이런 완충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사구가 너무 위치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평면 보시면 이제 거실 같은 경우가 3.3에 3.2, 침실 1이 3.1에 3.0, 뭐 침실이 침실 3 다 되어 있는데 이 침실 1, 2 통합형으로 해서 드레스룸으로 조성된 걸 넣어놨는데요. 2인에서 3인 가구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기본형 평면인 침실 1, 2로 돼 있는 평면보다는 여기에서 옵션으로 제시한 침실 1, 2 통합형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게 이 주방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이쪽에 주방 팬트리를 주고 이쪽 부분을 그냥 온전하게 침실 1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으로 줬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어쨌든 침실 1, 2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옵션처럼 침실 1, 2 통합형 이런 식으로 뭔가 드레스룸으로 구성된 걸로 써야지 더 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침실 1이 3.1이라고 봤을 때 이쪽에 장을 놓고 쓰게 되면은 2.5m 정도가 남는 거예요. 장이 제가 6.6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2.5m에서 일반적인 침대가 2.1m니까 이쪽 공간이 4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침실 1이라고 해도 장이랑 침대를 같이 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현재 슬라이딩 타입으로 돼 있는 이 실외기실이 침실 1 발코니 전면에 있는데, 실외기실 공간이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환기 장치가 이쪽 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실 1과의 이 실외기실과의 소음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 지금 주방하고 식당 공간이 이 2.1m 정도 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 부분에 뭐 냉장고를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이 기본 주방 장하고 맞춰서 보통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빌트인을 하지 않는 이상 냉장고를 설치를 하면은 더 돌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식탁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 뭐 4인용 식탁만 논다라고 해도 보통 1.2m가 될 텐데, 그러면 냉장고랑 다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이런 방향으로 식탁 배치는 어렵고요. 2인 가구 형태로 짧은 이런 식으로밖에 식탁 배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주방의 길이는 3.1m. 뭐 어쨌든 평형이 4구니까 그 이상은 사실 어렵겠죠. 대피 공간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오늘 서비스 발코니 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기입해 놓은 이 넓이입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 놓은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그냥 벽체 길이를 그냥 계략적으로만 해서 20cm를 더해주는 거예요. 0.2죠. 0.2, 0.2. 벽체가 두 개니까 0.4.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계략적으로 이게 한 9.5나 후면 같은 건 6.3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발코니의 형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설계를 할 때 어쨌든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 법적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 파란색 길이가 면하는 면에서 1.5m만큼을 발코니 면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산입이 돼야 되고요. 1.5m까지는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법이거든요. 그냥 9.5 곱하기 1.5, 6.3 곱하기 1.5 했을 때 그 면적에 최대한 가깝게 서비스 면적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오차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6.3에 1.5, 여기는 9.5에 1.5 했을 때 사구는 서비스 면적이 23.7회 정도, 지금 전용 면적 49회잖아요. 네, 서비스 면적만 23.7회 정도 더 가져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구 B타입 보시겠고요. 네, 5구 B타입의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에서는 향을 볼 때 거실하고 안방,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실 1이죠. 침실 1이 어디에 면해 있냐를 보고서 이게 남향이다, 남서향이다, 남동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 외에 이제 침실 1이나 침실 2까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남향, 동향, 평면 하나, 남향, 서향, 평면 하나로 봐야 되겠다. 네, 거실은 3.6에 3.3. 네, 3.6에 3.3의 조건은 지금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에 3.6으로 봤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3.0에 3.3. 네. 침실 2는 전면 2.7에 깊이 2.8, 2.4에 2.95고요. 2.85면은 사실 2.7에 2.85면은 여기에 장을 설치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장을 설치했을 때는 2.1m만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침대 하나 놓고 다른 가구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뭐 침대 놓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침실 3번도 뭐 2.4니까 여기는 더 열악하겠죠. 더블 침대가 뭐 1.4m, 퀸 침대가 1.5m 정도 되니까 뭐 침대 구성 자체를 뭐 이렇게 놓고 뭐 이쪽으로 뭐 이렇게 책상 구성하고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드는데요. 일단 실의 깊이가 2.4나 2.7 같은 경우에는 창하고 평행하게 놓고 사용했을 때 이 문 위치까지 고려했을 때 공간 구성이 크게 여유롭지는 않다라는 거는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외기실은 여기도 침실 1의 면에 있고요. 그래도 뭐 최소한 문은 달려 있으니까 아까보다 소음에 대해서는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실외기실이 아무래도 잘 안 쓰는 후면에 있는 방에 좋은데, 이거는 아마 어쩔 수 없어서 이쪽에 놨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대피 공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 2,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 놓을 수 있는, 네, 공간이다. 주방의 전체 길이는 3.1m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동일하게, 네, 치수를 적어 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3.3을 빼고 나면은 1.5m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고 쓸 수 있겠다. 서비스 면적 같은 경우가 제가 제시해 놓은 치수 보시면 정확하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면 길이가 7m고 세로 길이가 11m잖아요. 곱하기 1.5를 해 봤을 때 이제 서비스로 받는 면적이 27회배 정도 되겠다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2회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회배 같은 경우는 제가 동호수표를 같이 넣어놨는데요. 동호수표를 넣어놓은 이유가 일반 분양이 2세대인데 남은 게 1층밖에 없어요. 네, 지금 이 위치에 있고요. 원래 72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102동, 105동, 108동 이 총 3군데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08동에 1층에만 위치해 있다. 우선은 1층이라고는 하지만 1층 세대를 꼭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실거주 관점에서는 어차피 이 1층 전면 자체가 녹지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이쪽 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 때문에 사람들의 일부 동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에 공원, 그 앞에도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내 사람들이 지금 이 110동처럼 단지 내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다니는 동선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2세대는 1층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실 잠시 보시면은 거실은 4.2에 3.5, 4.2에 3.5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 끝선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침실 1은 전면 3.4에 3.3, 침실 2가 2.7에 3.2, 침실 3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드레스룸이 이 정도 공간으로는 짐이 다 안 들어가죠. 네, 여성분들 옷만으로도 사실 이 규격은 네,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화장대랑 동일선상에 장을 놔야 될 수도 있다. 2.8m 정도 남으니까 2.1 침대를 배치하고 나면은 한 70cm 공간이 남는다. 여기도 동일하게 제가 치수를 적어드린 이유가 1.3m인데 식탁 깊이가 한 700에서 800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문 끝선에서 700에서 800짜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공간이 한 500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럼 500이면은 앉아서 먹기에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 600에서 700 정도 있으면 여유로운데 1.3이 조금은 빠듯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식탁 자체를 가로로 놓고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세로로 놓고 사용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로 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족끼리 사용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는 세로로 사용하는 게 공간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현관 옆에 팬트리 있고 여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설치하고 나면은 일단 수납에 대한 공간은 실질적인 이 주방 식당에 있는 장으로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랑 발코니 2에 건조기, 세탁기 다 놓을 수 있는 공간, 2단으로 굳이 안 쌓아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침실 2번, 3번 같은 경우에 깊이가 3.2m 정도니까 장을 600짜리를 설치하더라도 2.6m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2.6이 남으면 2.1m짜리 침대 설치하고 책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된다. 여기도 동일하게 서비스 면적 한번 구해보시라고 전면 길이폭 제시해 놨고요. 13.5m, 후면은 9.3m 정도 될 것 같고요. 1.5m 곱하 보니까 서비스 면적이 34회배 정도 제공이 되겠다. 네, 84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105동, 108동에
위치에 있고요. 이 고층부도 많이 남았어요. 네, 고층부도 몇 개서 남았으니까 네, 뭐 위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 자체는 남서향 쪽으로 비껴져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오동 같은 경우는 이 그린필드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넓게 뚫려 있으니까 층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105동이나 108동 같은 경우는 아까 층에 혹시 걸리더라도 이쪽 부분이 지금 조경시설로 되어 있고 전면 이 부분이 데크니까 일단은 시선 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단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8동 경우에도 조경되어 있고 앞에 소공원이 있어서 네,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 네, 방 구성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전면 4.5에 깊이 3.8, 그다음에 안방은 전면 3.6에 3.7이고요. 네, 3.6에 3.7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침실은 동일하게 2.7에 7이랑 뭔가는 다른 거를 줘야 되니까 침실 3번 같은 경우가 3.0, 3m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7구 해배랑 동일하게 어쨌든 드레스룸 이 정도 공간으로는 부부 짐을 다 넣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60cm짜리 장을 놔야 될 거라는 것과 60cm를 놨을 때 여기는 그나마 3.6m니까 3m 공간이 남고 침대를 놓더라도 이 공간이 이제 최소한 90cm는 남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실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면 길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2.7이니까 이렇게 놓고 사용하더라도 2점을 빼고 나면은 뭐 60cm 정도 남겠다. 하지만 이제 깊이 자체가 3.5니까 이쪽 장 자체를 빌트인으로 뭐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2.9m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은 2.1m 깊이로 침대를 설치하고 그래도 800 공간이 80cm 정도가 남으니까 뭐 장 열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장을 벽 쪽으로 배치하고 침대 놓고 여기 책상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책장 놓고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배치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뭐 7구가 72해배가 있으니까 당연히 84해배도 팬트리 공간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주방하고 안방 문 사이에 공간이 한 1.6m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문 끝선 기준으로 이렇게 식탁 배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깊이가 800이라고 보면은 이 남은 공간이 800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평소에는 뭐 의자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면 되니까 이쪽 공간은 오히려 6인용 식탁까지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의 길이는 5.6m로 충분하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4.5m 이상 정도 되면은 주방 길이는 뭐 이 정도면 쓸만해 라고 말씀드렸는데 5.6m까지 뽑았으니까 공간 잘 구성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피 공간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리지만 침실 전면에 실외기실이 있다. 그나마 도어가 있어서 도어가 이중으로 차단이 돼 있는 거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좀 덜 할 수는 있겠다. 84 같은 경우도 14.5 곱하기 1.5 10 곱하기 1.5 했을 때 서비스로 받는 면적이 36.2호 해배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면이 면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길이에서의 1.5m를 곱한 면적이 법적으로 발코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이다. 그래서 이게 울퉁불퉁한 거는 상관이 전혀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길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분양권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